선조와 임진왜란.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동영상 제48회를 참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역사에 관해 물어보면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10명 중 9명은 역사를 모릅니다. 아예 기본도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임진왜란이란 왜 반란입니다. 반란이란 조선이라는 통치구조 안에 있었던 세력이 일으킨 난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일본은 그 당시 조선이 지배하고 있어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역사는 그 당시 과연 조선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나요? 임진왜란의 첫 전투지가 부산의 동래성 전투인데, 부산이라는 지명은 신중동국 여지스남에 아예 전 경상도에 없고 경기도 진유의 군명이 부산이라고 합니다. 부산이 경기도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더욱더 과관인 것은 임진왜란의 첫 전투지 동래의 군명이 복내로 복내풍악의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신중동국 여지스남에서는 역사 속 부산과 동래가 현재의 남해 바다에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조작된 지명들이 세트장 반도에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임진왜란이 과연 현재의 자pen과 전쟁한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래한 엑스도 영화 노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 있는 영등포의 노량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자도 역사 속의 노량과 동일합니다. 신중동국 여지스남에서 임진왜란의 전투지 노량은 한강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덕흥대원군. 덕흥대원군은 조선 중기의 왕제로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의 사친으로 선조는 생부인 덕흥대원군을 왕으로 추천하려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1530년 4월 2일 궁궐에서 조선 제11대 임금 중종의 소구남이자 중 의정부 자의정에 취중된 안탄대의 딸 창빈 안씨의 둘째 아들도 태어났으며 친형제로는 영양군 이고 종신옹주가 있다. 처음 이들은 환수였다가 뒤에 초로 개명하였다. 1538년 덕흥군으로 책봉되었다.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이 선조입니다. 자, 그러면 덕흥대원군의 봉지 덕흥의 지명을 검증해 봅시다. 선조대왕께서 한성부의 인달방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선조대왕이 태어나신 인달방이 바로 부친인 덕흥대원군의 봉지인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모든 사서에는 인달방이 한성에 있는 지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중동국 여지스남에는 인달방의 지명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경도인 서울과 한양은 위치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작의 목적은 경도인 서울과 한양을 일체화시키는 역사 조작의 틀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 등극. 제2기간 동안 살인정치가 확립되고 이후 붕당정치가 시작되었으며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발발했다. 초명은 균, 계명은 공, 중종의 7째 아들인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정세호의 딸 하동부대부인 정씨이다. 비는 박응순의 딸 의인 황후이며 계비는 김제남의 딸 임목 황후이다. 하성군의 봉해에 졌다가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즉위했다. 선조대왕께서 하성에서 군으로 있다가 황제에 등극했던 것으로 하성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하원, 하양, 하주에 있었던 중심성이 하성입니다. 경상도 하양의 군명을 하주, 화성이라고 합니다. 신중동국 여지스남에서 화는 화라고 했습니다. 화성이란 화성으로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 분당과 규축, 옥사. 임진왜란을 알아야 종묘병자호란을 일으킨 주인공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당파의 계보를 요약해 봅시다. 서인, 노론, 소론으로 분리. 이들이 규축, 옥사를 일으킨 정철의 세력이며 인조반정의 주체 세력입니다.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리되며 동인, 남인, 옹곤파, 이황의 학문을 계승, 유송룡 등. 북인, 강경파, 조식의 학문을 계승, 정인홍, 정예륵, 이발, 이산해 등. 북인은 또한 소북과 대북으로 분리. 소북, 영창대군 지지파, 총서북, 탁서북. 대북, 광해군 지지파, 이산에게 육북, 홍여순계 골북, 윤옥인계 중북. 영창대군과 임목대비 폐위 반대파. 기축 옥사에서부터 인조반정의 직전까지 역사의 주체 세력들을 나열해보면 역사가 흘러온 방향과
고심점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인은 임진왜란 직전 기축옥사를 일으켜 동인들을 대거 제거했습니다. 이후 기축옥사를 일으킨 서인이 실각당하고 서인의 고도인 정철의 처리 문제를 놓고 동인은 온건파인 남인과 강건파인 북인으로 분리됩니다. 이 중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바로 북인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북인들이 강해군과 용창대군의 왕위 등극을 놓고 대북과 서북으로 분리됩니다. 왜란의 주인공 왜인이 왜란을 일으킨 왜인으로 관중지역을 북경이라고 합니다. 즉 북인들의 기반지역이 한양장한 지역이었습니다. 1589년 정여립의 용모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기축옥사를 통해 서인 세력은 동인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1591년에는 세자책봉 문제로 정철이 파면되면서 동인이 집권하게 되었으나 정철의 처벌을 둘러싸고 온건파인 남인으로 강경파는 북인으로 다시 나누어졌다. 그 뒤 선조대의 종국은 유성룡을 중심으로 한 남인 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이항복 등의 중도적인 서인 세력을 보섭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자, 이를 역사의 내용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인이 누구였을까요? 인조대왕의 황제가 되기 이전 봉지가 청성으로, 청주에 있었던 성이 청성으로 충청도 청주를 서원경이라고 합니다. 이곳 인조반정의 기반 주체 세력들이 바로 서인으로 이곳의 동쪽 지역인 천조와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을 동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천황님이 계셨던 남양 남원 지역이 남인이 되며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지역이 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인조 반정의 주체인 인조의 조선을 청조선, 청나라라고 했을까요? 인조대왕의 봉지가 청주의 성인 청성이었기 때문입니다. 1589년 정여립의 용모사건을 계기로 동인 세력이 제거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동경월성이라고 합니다. 1590년 동인들의 기반지역의 동태 파악을 위해 서인인 황용길과 동인인 김성일이 파견되었는데 동인인 김성일은 일본으로 조작된 동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이므로 전쟁 준비가 없다고 호의보고를 합니다. 1591년 세자책봉 문제로 서인인 정철이 파면되면서 동인이 집권합니다. 그러나 정철의 처벌을 둘러싸고 동인의 세력이 남인의 온건파와 북인의 강경파로 분리, 즉 기축옥사의 안가품을 위해 서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문제로 온건파인 남인의 세력과 강건파인 북인의 세력으로 분리됩니다. 이때 조정의 실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은 온건파인 남인으로 이들이 중인까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제 임진왜란의 판세가 읽혀지는 것입니다. 1592년 중앙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북인의 강경파가 선조대왕이 있었던 관중의 코앞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안사의 난도 관중의 연나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임진왜란 역시 관중지역에서 난이 일어났습니다. 1602년에 임진왜란 발발의 책임과 타협적 정책을 빌미로 정인혹의 탄핵을 받은 남인의 유성룡이 밀려나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강경파인 북인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즉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북인의 세력들이 드디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임진왜란은 왜란의 주체 북인들이 선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서인과 타협한 남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즉 임진왜란을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나 남인과 북인의 대립구도로 보면 정확히 역사 속의 임진왜란을 밝힐 수 있습니다. 1609년 광해군 황제 등극. 임진왜란의 주인공인 북인의 대북파가 선조 서거 이후 북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광해군을 지원해서 드디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1623년 북인의 적대적이었던 서인이 인조반정을 일으켜 성공하면서 대북파는 제거됩니다. 자, 이제 역사가 흘러온 흐름이 정확히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조반정 이후 종묘 병자호란을 일으킨 세력이 이제는 눈에 훤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호란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대북파가 맞습니다. 이를 호란의 주인공들은 분명 관중지역에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남인들이란 남양 남원의 사람들로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레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며 전라도 남원의 군명 용성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으로 경기도 남양과 전라도 남원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을 일으킨 북인이 기반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성안, 일신, 정원, 이흥, 평양경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평원, 성안은 천조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은 중경이라고 했습니다. 왜 천조가 있었던 원주를 북인의 기반지 북원경으로 신증 동국 여지스남은 조작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 지역이 북경인 것을 숨기기 위해 온갖 짓거리들을 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북인들은 관중인 한양 장안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의 첫 전투지가 현 남해바다에 있는 부산의 동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는 부산의 동래가 현재의 남해바다가 아닌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증 동국 여지스남이 잘못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이 맞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첫 전투지 부산과 동래의 지명을 다시 밝혀보겠습니다. 경상도 진위의 군명을 부산, 금산, 연달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금산의 군명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군명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을 금능, 양무, 탐진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가야, 금관, 금주, 금령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진위의 군명이 부산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경상도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부산의 지명이 서울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금 땅인 금주에 있었던 산이 금산이며 능침이 금능이고 포구가 김포이며 성이 금성이 됩니다. 부산 금산은 금강산과 동일한 산이었습니다. 부산이 금강산에 있었던 곳으로 자 그러면 임진왜란의 첫 전투지역인 동래가 금강산인 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장산, 내산, 복래, 거칠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 복래란 복래풍악의 금강산으로 부산의 동래가 금강산이었습니다. 경상도 동래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정원루, 객간의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해남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정원루, 곧 성남문의 누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동래와 전라도 해남에 동일한 정원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라도 해남이란 천주가 있었던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남쪽입니다. 전라도 해남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금강산, 현해 동쪽 심리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동래의 군명 복래란 복래풍악의 금강산으로 정원루가 있었던 전라도 해남에도 똑같이 금강산이 등장했습니다. 북인인 북경 관중의 세력들이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의 중심 지역으로 먼저 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당파의 기반 지역과 임진왜란의 첫 전투 지역이 이렇듯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조가 피난간 첫 행선지가 임진나루였습니다. 왜 그곳 임진으로 갔을까요? 경상도 김해의 군명이 임해로 임진과 동일한 지명으로 그곳에는 황제를 인가하는 천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으로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는 역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기사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아래서 태어난 사람의 후손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임진왜란의 시작은 수천 척의 배가 준비되어서 휘황찬란하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유재란 이후 어떻게 그 많던 병사들이 배를 타고 해군했는지 또는 전쟁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 것인지 아주 흐지부지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명가도를 외쳤던 사무라이들은 압록강까지 갔으면서 그곳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광해군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한 세력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북인들이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 길풍신, 독구가와 이에야스, 독천가강, 강독천.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인물들의 이름들이 현 자편의 이름으로 조작된 것은 아닐까요?